하지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뭐 언론사나 그동안 뭐 유튜버들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보도자료의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보도자료의 제목이 뭐냐면요, 지금 역대급 파장입니다. 알리 테무 사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해외 직구 금지를 때렸죠.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정부가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구 금지 사태에 관련해서 국내 셀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향후 대응책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정부에서 이제 직구 금지를 때리면서 정말 많은 유튜버, 언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죠. 직구가 금지된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의 이제 권리를 빼앗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성급한 대책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우리 지금 국내 셀러한테는 이 직구 금지 사태, 그리고 알리, 테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분석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직구 금지 정책이 떴을 때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 유통업계 쪽 사람들이 정말 이제 완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사실 이 직구 금지 정책, 이제 KC 인증을 받고 직구를 해라 라는 정책이 정말로 시행이 되면 사실 알리, 테무한테는 완전 치명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긴장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쿠팡이랑 알리, 이 둘의 싸움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 국내 셀러들은 도대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화두였는데, 사실 이 직구 금지 사태가 되면 알리, 테무에서 우리가 전자제품 이런 거를 못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제 대표님들도 알리, 테무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리에서 한 번 구매를 해봤었는데, 그때 한 번 구매할 때 10만원치를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테스트 해보자 한번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다 담게 됐었는데, 그 담은 것들의 80%가 전자제품이었어요. 사실 이게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유통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국내 유통이 엄청 자유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정말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죠. 그거를 테무, 알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냥 너무 쉽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제 금방 막 생겨난 엄청난 신제품, 엄청난 신기능이 들어간 제품들을 막 살 수 있어서 저도 알리에서 쇼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알리에서 쇼핑한 내역을 보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아니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들이 KC 인증을 받아야지 직구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알리를 이용할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쿠팡이 다시 강세로 되는 거고, 우리 국내 유통업자들도 우리가 인증받은 제품들 이런 것들이 꽤나 또 판매량이 늘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며칠 만에 이제 번복을 했죠. 이제 KC 이제 직구를 바로 금지하지 않는다, 직구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이거를 후조치로 하겠다, 이렇게 대응책을 내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 보도 자료부터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목요일에 이제 우리 5월 16일 목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요약하면 KC 인증 없으면 해외 직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품목들이 있지만 대다수 품목들,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의 대부분이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었고요. 여기서 우리 셀러들이 가져가야 되는 인사이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구매 대행이 이제 끝나겠구나. 이게 직구로 우리 해외 구매 대행이 이런 인증을 받는 제품들 해외 직구로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해외 구매 대행이 꽤나 큰 치명타를 받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알리, 테무의 성장세가 꺾이겠다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국내 유통업자들은 KC 인증을 받아야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이 전자제품이나 뭐 유아 인증 이런 것들을 쉽게 판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들, 신제품들을 빠르게 공급하기는 힘든데, 알리테무는 그런 인증을 안 받아도 되니까 정말 다양한 품목의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서 구매를 많이 했죠, 알리테무에서. 하지만 이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알리테무가 성장세가 꺾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인사이트는 KC 인증 제품 시장이 커지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KC 인증 시장,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매대행 쪽 그리고 알리테무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 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 국내 유통업자 셀러들이 KC 인증 제품을 팔면 매출이 정말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도자료에서 이 세 가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뭐 언론사나 그동안 뭐 유튜버들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보도자료의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보도자료의 제목이 뭐냐면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이게 이제 직구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가 핵심이에요.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제 알리테무가 들어오고 나서 국내 유통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 보면 중소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라고 적혀져 있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자료에 이 숨겨진 뜻은 뭐냐면, 정부가 큰 방향성으로 유통소상공인 그리고 국내 유통업계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셀러를 위한 정책 자금이 더 많이 풀리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는 결국에 정부의 방향성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유통업자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흘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보도자료의 맨 마지막 끝에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면세 제도를 개편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 면세 시스템 개선이 알리테무에게 조금 위협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면세 제도는 사실 개인이 무한정으로 이제 관부가세 면제를 받으면서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뭐 여러 번 나누고 아니면 가족, 지인의 이제 통관 보호를 이용을 해서.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버리면 또 해외 직구 관련해서 조금 많이 메리트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한테 타격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랑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 우리 국내 유통업자들, 국내 소상공인 셀러들한테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보도 자료 두 번째, 이제 금요일날 배포가 됐죠. 이제 목요일날 배포가 되고 하루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보도 자료의 핵심은요, 직구 금지를 완전 번복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래서 유해 물질, 유해 제품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 제품에 한해서만 이제 금지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직구 금지를 한다라는 정말 강력한 정책은 그냥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두 번째 보도 자료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이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선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이렇게 스탠스를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보도자료 1번에서 정부의 큰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보다는 국내 셀러에게 우호적인 정책과 환경이 마련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국내 셀러 활동을 하는 게 앞으로 전망이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우리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직구 금지 사태를 통해서 결국에 이 쿠팡과 알리의 대결이 정말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 며칠간 네이버 라인 사태가 발발을 했잖아요. 네이버 라인 사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네이버에서 만든 카카오 같은 메신저 이제 어플인 라인이 일본의 그런 메신저 업계를 완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일본의 1등이에요, 메신저에.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우리 이 라인이 우리 자국이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일본 기업 이 되어야지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로 와서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는 거는 안 좋다. 그런 취지에서 이 라인 사태가 발발을 한 거죠. 결국에 이 라인 사태 발발의 핵심도 자국 플랫폼 보호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본에서는 이 메신저 업계는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 기업이 우리 시장을 해먹어야지 남의 나라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자국 플랫폼 보호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즉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이 외국 플랫폼 중국 자본인 알리, 테무 이 기업들한테 우리가 우호적인 스탠스를 안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이 알리, 테무한테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리, 테무가 정말 공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거의 월간 이용자 수가 거의 1000만 명을 정말 빠르게 지금 찍고 있는데, 앞으로 알리, 테무한테는 조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유통업자들, 이제 쿠팡셀러, 제가 요즘에 쿠팡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으니까 쿠팡셀러한테는 지금 이 사태가 완전 호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 3년간은 쿠팡은 완전 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수개월 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쿠팡은 어차피 2, 3년간은 끄떡없다. 알리, 테무가 들어와도 알리가 국내 유통망을 쫙 깔지 않는 이상 쿠팡을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히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정부의 방향성까지 이제 우리 국내 유통업자들한테 우호적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앞으로 2, 3년간 정말 쿠팡은 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 제가 이 쿠팡 다마고치 컨텐츠를 통해서 쿠팡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걱정 없이 셀러 활동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제 쿠팡을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직구 금지 사태가 쿠팡 셀러들한테 악재가 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알리, 테무 이슈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 국내 유통업자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 알리, 테무라든지 중국산 제품이 정말 저렴하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알리, 테무 플랫폼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쿠팡도 매출액이나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문제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직구 금지가 시행됐다면 알리, 테무는 사실 끝났을 텐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쿠팡셀러를 할 수 없어요. 쿠팡셀러를 뭐 5년, 10년 동안 평생 동안의 업으로 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우리가 유통업계에서 왕초보 단계, 이 왕초보와 초보 단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쿠팡 플랫폼을 이용하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쿠팡 플랫폼을 통해서 왕초보를 탈출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던 그 실력, 본질인 판매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계속 셀러 활동을 하실 거면 이 본질인 판매 실력을 계속 길러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다음 스텝, 왕초보에서 초보로, 초보에서 중수로, 중수에서 고수로 이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게 뭐냐, 뭐 왕초보는 뭐고 유통 뭐 중수, 고수는 뭐냐, 이런 거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국내 셀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러들이 어떻게 로드맵을 그려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 왕초보 대표님들의 액션 플랜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월 매출액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거나 아니면 월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그러면 반드시 쿠팡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 뭐 여러 플랫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만큼 잘 팔리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왜 쿠팡이 그렇게 잘 팔릴까요? 우리가 모두가 쿠팡을 쓰잖아요. 쿠팡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저도 쿠팡을 쓰고 저희 친구, 가족 모두 쿠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쿠팡을 시작해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로켓 그로스로 상품을 넣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건들이 팔려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왕초보 대표님들은 꼭 쿠팡으로 첫 시작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쿠팡으로 이제 우리가 유통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 수를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 왕초보 단계일 때 상품 수를 계속해서 늘려주면서 우선은 매출 사이즈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냥 매출을 단순하게 뭐 늘리는 게 중요하냐, 뭐 자본도 많이 없는데, 아니면 뭐 그렇게 영업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매출 사이즈 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하겠지만 이 매출 사이즈 그리고 상품수를 늘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실력을 우선 쌓아야 돼요. 내가 사입 제품들을 계속해서 판매를 해보면서 이 카테고리 제품, 의류도 팔아보고 생활용품도 팔아보고 전자기기도 팔아보고 하면서 거기서 실력이 쌓아지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출이 일단 있어야지 정부에서 정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 유통사업이 커지면, 그러니까 월 뭐 2, 3억 셀러들, 월 5억 셀러들,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자금이 10억 있는 상태에서 유통을 시작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초기 자본금 500만원도 안 되고요. 뭐 20대 때 편의점 부업하면서 편의점으로 투잡 뛰면서 다 쇼핑몰을 시작해요. 그렇게 쇼핑몰을 시작하는데 월 매출 막 3억, 5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물론 쇼핑몰로 현금, 자기 자본이 처음에 500만원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굴려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폭발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대출을 받고 정책 자금을 받으려면 매출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 대표님들도 우선은 매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쌓아놔야지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크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쇼핑몰은 대박 상품을 찾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업계에는 이런 이제 격언이 있는데, 월 100만원 버는 것보다 월 1000만원 버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몇 달 하면 월 300만원 벌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월 300만원 버는 것보다 월 1000만원 버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대박 상품 하나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쇼핑몰 6개월 8개월 한다. 그럼 그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다가 대박 상품 하나가 터지면 월 매출 1억, 월 순수익 뭐 2, 3천만원 이렇게 확 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박 상품 한 개를 찾는 싸움인데, 결국에 그 대박 상품을 찾으려면 상품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신제품을 계속 도전해봐야 대박 상품을 찾는 거지, 내가 한 가지를 엄청 세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품 수를 늘리고 매출을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쿠팡 하면서 월 매출 3천, 뭐 6개월 만에 월 매출 5천을 달성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많이 낮은데 영업이익률이 왜 5% 10%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직 대박 상품을 못 찾으신 거예요. 대박 상품 하나를 찾으면요, 상품 하나에서 진짜 마진이 막 4, 50%가 나오기도 하고 순이익이 진짜 비약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계속 상품 수 늘리고 매출을 늘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초보 대표님들은 이 포인트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쿠팡으로 우선은 내가 천천히 하면서 월 매출을 5천만 원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월 매출 5천 이상이 됐다고 하면 이제 초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왕초보 단계에서는 제가 유튜브에 설명하듯이 그냥 도매국 상품 파시면 돼요. 도매국 상품으로도 월 1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도매국 상품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중국 제품을 사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중국 제품 사입을 하시면서 제조가 들어가야 되고 KC 인증 제품을 시작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매국 상품 팔아라 라고 하면 그런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아니, 도매국 상품으로 어떻게 매출이 나오냐, 그걸로 돈 못 번다, 수익 안 나온다, 이런 말 하는데, 도매국 상품으로 수익은 일단 나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아니 물론 당연히 국내 제조한 제품, 국내에서 5천만 원 들이고 제조한 제품이랑 도매국 상품이랑 뭐가 더 팔기 쉽냐? 당연히 5천만 원 들여서 OEM 제조한 상품이 팔기가 훨씬 쉽죠. 유니크하잖아요. 나만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죠. 근데 도매국 상품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5만 원 있나요? 우리가 5억을 가지고 시작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본이 많이 없으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도매국 상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매국 상품 으로 우리가 힘들게 월 매출액을 한 5천만 원 정도 만들면 그 이유는 점점 진입장벽이 있는 상품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국 사입 상품을 하고 OEM 제조를 하고 KC 인증 제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이 쇼핑몰로 왕초보를 탈출해서 내가 월 수익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월 수익 500만 원, 1000만 원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절대 막 쓰면서 그거를 와 나는 직장 다니면서 월 부업으로 1000만 원이 벌리네? 그럼 나는 직장 월급 500만 원, 부업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 1500만 원 버네? 이러면서 막 펑펑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월 수익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을 때 그것들을 전부 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투자를 해서 중국 사입 제품을 만들고 OEM 제조를 하고 KC 인증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입장벽이 있는 상품들로 점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 있는 대표님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중소셀러들이죠. 이제 월 매출액이 나는 1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1억이 넘어가는 중소셀러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분들은 나만의 성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왕초보랑 초보 이게 쇼핑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왕초보랑 초보 단계를 벗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때가 돈도 없고 뭐 생활비도 없고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굴러갈 것도 없어요. 근데 왕초보나 초보 단계를 막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딱 1억만 모아봐라. 1억만 모으면 뭐 세상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왕초보랑 초보를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탈출해서 중수 단계로 가면요. 이 스노우볼이 어느 정도 커져서 내가 조금만 힘을 줘도 진짜 엄청나게 점점 불어나거든요.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수 셀러가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브랜딩을 강화해서 자사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DB를 구축하고 매출이 쌓아 나간다는 거는 결국에 플랫폼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앞으로 뭐 알리가 이기는 쿠팡이 이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1번 이 브랜딩을 강화해서 자사몰로 나아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플랫폼의 카테고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쿠팡이 1등이고 네이버가 2등 그러면 뭐 11번가 G마켓은 뭐 다 이제 죽었다고 하지만 11번가 G마켓에서도 핵심 코어 셀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제 11번가 망했다고 해서 뭐 연매출이 뭐 몇십억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의 카테고리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셀러, 프리미엄 등급을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쿠팡에서도 한 카테고리를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거치대 이런 상품이 터졌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휴대폰 거치대라는 쪽만 계속 상품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도시 4 보셨죠 대표님들? 범죄도시 4 보면 이 휴지곽, 모텔 휴지곽에다가 중국집이 막 8개가 있는데 이름만 다 다르고 다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에서 이름만 다르게 쫙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인데 우리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도 쿠팡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카테고리를 우리가 장악을 해버리면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거치대를 산다 라고 하면 무슨 거치대를 사든 다 내 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서 한 카테고리에 장악을 해버리면 그것 또한 나만의 성을 구축하고 정말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수 이상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성을 구축하는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중수 이상 셀러들이 나만의 성을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생 살면서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서 한 카테고리 뭐 캠핑 카테고리에서 프리미엄 셀러다 그러면 그냥 이제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 그냥 1페이지를 꽂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장악을 하고 나만의 브랜드 자사몰이 완벽하게 공고하게 구축이 돼 있다는 거는 그냥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신제품 내면 그냥 그 신제품 하나로 월 순수익 500만원, 1000만원 월 순수익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신다면 내가 각 단계에서 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직구 금지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내 셀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점점 이 직구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알리테무를 이용해보고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한 뭐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가격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게 점점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일수록 저희는 결국에 이 나만의 성을 구축하는 단계까지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팔면 하나도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팔립니다. 아주 잘 팔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빠르게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하시려면 사실은 뭐 여기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면서 댓글 보고 뭐 막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 쿠팡 다마고치 보면 하는 법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사업자 만들고 그냥 도매국에서 상품 사서 그로스를 넣어보세요. 그로스를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팔리는 경험을 하시면 그냥 이거 되는구나 빨리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구 금지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봤는데 대표님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 사항 있으면 제가 빠르게 가져와가지고 대표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